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의 이 형과의 욕설, 이 160시간, 이 아주 많은 시간입니다. 그게 이제 34개 파일을 어제 공개를 했는데, 자, 이어서 오늘 또다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또 함께 파일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장영하 변호사가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재명 후보가 사실 이렇게 가정사이기는 하지만 형님과 형수에 대해서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후보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이런 욕설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지금 의혹을 쭉 추적해 보면은 자, 전과 사범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지금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박철민인데, 이 박철민은 본인이 직접 심부름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 20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장소까지 특정을 해가지고 누구누구 만나서 돈을 줬다. 그때 모자를 썼던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서 돈을 받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욕설에다가 지금 돈을 받아간 이런 부분, 대장동 게이트에다가, 그리고 청을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했다. 우선 욕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은커녕 공무원으로서도 자격이 있나? 하급 공무원으로서도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정책을 맡았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마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설에다가 대장동 게이트, 이런저런 여배우와의 스캔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 후보는커녕 7급, 9급 이 공무원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장영하 변호사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한 것 중에, 자, 이 형수가 말하자면은 박인복 씨가 지금 이재명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있을 그 시간에 바로 옆에 지금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웃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서지간이죠. 동서지간인데 옆에서 이럴 경우에는 남편을 말려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할 때는 말려야 되는데 옆에서 호호호 하고 웃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소름이 쫙 끼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욕설과 손아래 동서의 비웃음 소리가 뼈에 사무쳐서 도저히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뼈에 사무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자, 이재명 후보 부인이 나서라도 말려서 자,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웃고 있을 수 있는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그러는데, 자, 이게 바로 숨겨진 얼굴의 김혜경 씨가 아닌가. 밖에 나가서는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후보들 앞에 나가서 이 백허그를 하면서 이 시장에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정작 자기 손위의 동서에 남편이 욕을 할 때 그걸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고 웃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웃는 소리에 뼈가 사무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장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로부터 4차례나 욕설을 들은 형수 박인복 씨가 자, 이재명 후보 형님 강제 입원이 실패하자 이재선 씨의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상실시키려는 음모에서 이루어진 고소로 극심한 마음고생을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이재명 후보가 선거철마다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 해명으로 고인된 형님의 인격 살인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간절하게 화소연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꼭 밝혀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꼭 밝혀달라.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하고 나니까 이재명 후보가 또 해명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불행한 가족사 관계에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형님도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제 불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님과 다투고 난 뒤에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쓴 걸 보면은 씀씀이가 너무 해픈데 자, 이거를 한 사람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특히나 도청에 있는 기획 담당관실에서 이 법인카드를 결제해 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쓰고 난 뒤에 그걸 다시 법인카드로 옮길 때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가 아니라 도청 기획 담당관실 소속에 이 법인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이 도청기획 담당관실에서 조직적으로 개입된 의혹이 있고, 또 이 배소연 씨는 이 도청기획 담당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으로. 자, 김혜경 씨는 도청 총무과와 그리고 비서실 소속의 직원에게 각종 식료품 구매 심부름을 시켰는데 실제 여기에 쓰인 법인카드나 업무 추진비를
기획 담당관실에서 지원했다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 담당관실은 도정의 종합 계획 수립과 그리고 도정의 통합, 조정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러한 의혹은 기획 담당관실 업무 추진비 내역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로 알려지고 있는 배소연 씨는 도청의 비서실 직원 7급 A 씨에게 일부 음식을 개인카드로 선결제시킨 뒤에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할 것을,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바꿔서 교체할 것을 다시 지시한 바가 있는데, 이 중에는 한우 구매 지시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도청이 공개한 2021년 2분기 이 자료에 보면은 당시에 A씨가 결제한 것과 동일한 금액의 한우 구매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기획 담당관실의 업무 추진비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공직사회, 공기업 또는 공무원들은 이 간부들이 업무 추진비를 쓴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어디서 등록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A씨와 7급 직원인 A씨와 배소연 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그리고 A씨의 결제 영수증 등을 보면 지난해 4월 13일 이 배소연 씨는 A씨에게 한우를 개인카드로 구매한 뒤에 다음날 개인카드 결제는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A씨가 4월 13일과 14일 비정육식당을 찾아가서 개인카드로 선결제한 후에 법인카드를 재결제했습니다. 자, 그때 결제한 금액이 11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4일 기획 담당관실의 시책 업무 추진비 내역에도 4월 14일 수도권 광역 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자, 비정육식당에서 11만 8천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기획 담당관실에서 11만 8천 원을 결제해주고 자, 개인적으로 그 고기를 사가지고 간 곳은 김혜경 씨 집이다. 그러니까 기획 담당관실에서 도와준 것이다. 기획 담당관실에서 법인카드를 쓰도록 한 것이다. 자, 기획 담당관실 자료에는 해당 업무 추진비 집행 대상과 대상수는 도정 관계자 등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정 관계자 등 4인. 자, 이 7급 공무원이었던 A씨가 한우를 구입한 정육식당은 경기도 이 수정구에 위치해 있는데 도청과는 약 3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민주당은 한우 등의 결제 내용이 이재명 지사의 업무 추진비 내역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획 담당관실 업무 추진비 내역에는 자, 이 7급 공무원인 A씨가 한우를 구입하고 또 결제처, 결제 금액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재명 부인인 김혜경 씨에게 자, 안심팩 4개를 사서 가져가고 그 돈은 자, 기획 담당관실에서 결제를 한 것이다. 자, 이와 관련해서 도청과 도 산하기관자들,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획 담당관실의 한 과장급 직원이 이 지원이 있었을 거라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